여러분은 혹시 자다가 입이 바짝 말라서 깬 적 있으신가요? 아, 건조해서 그렇겠지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잠이 드는데요. 그런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, 입이 그냥 마른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구강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경우가 많습니다. 즉, 물 한 잔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치매 보호 기능이 떨어지면서 충치나 잇몸 그리고 구취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은 입마름을 단순 갈증으로 넘기지 말아야 할 이유와 대표적인 원인,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 생활 관리로 해결 가능한지, 어디부터는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짧고 명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한테 해당되는 타입을 바로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많은 분들이 입마름을 물을 조금 덜 마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겠지만요, 치과적으로 보면 이 증상은요, 침의 보호 기능 저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타액에 이 침의 보호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반복되면요, 결국은 충치나 잇몸 염증, 구취처럼 우리가 흔히 치과에서 다루는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. 침은요, 단순히 촉촉함이 아니라 구강 내 산도를 완충하고요,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등 자정 효과를 내고요,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방어 시스템이기도 합니다. 이 방어 시스템이 약해지면 충치, 잇몸 염증, 구취 같은 문제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요. 또 하나의 핵심은 수면 중에는 원래 타액 분비가 감소합니다. 누구에게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자동차 경고등은요, 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차가 당장 멈추진 않죠. 그런데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어느 순간 큰 고장으로,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. 입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수면 중에는요, 우리가 다 누구나 타액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요인이 하나라도 더해진다면 수면 중에 구강내가 건조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건강에 문제가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구강 건조증을 야기하게 됩니다. 대표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첫 번째는 탈수입니다. 물의 섭취가 적거나 술, 카페인처럼 탈수를 야기하는 부추기는 섭취가 많으면 밤에 입이 더 마르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약물인데요. 그 중에서도 항히스타민제, 항우울제, 이뇨제 등은 수분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침 분비가 억제되면서 구강이 더 마를 수도 있고요. 세 번째는 바로 구강 호흡입니다.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요, 자연스럽게 입안은 더 건조해지는데요, 고호흡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코골이라든지 코막힘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호흡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. 추가로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, 흡연하시는 분들은요, 점막이 더 약하고 자극을 받아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구강 건조증으로 인해서 구강 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건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물 한 잔 마시면 괜찮던데, 아, 스트레스 받거나 술 마신 날만 그런 거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. 맞습니다. 가끔은 정말로 일시적인 탈수나 건조한 실내 환경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. 문제는 입마름이 단순 건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늘 하던 대로 물만 마시고 넘어가는 습관이 반복된다는 건데요. 입마름의 원인은 물 부족 하나가 아니라 호흡 습관, 그리고 약물, 질환, 생활 요인이 겹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해결도 물 한 잔이 아니라 원인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는데요.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? 내 입마름이 단순히 생활 습관을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타입인지, 아니면 치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타입인지 구분하는 겁니다. 기준이 잡히면 불필요한 걱정도 줄어들고, 반대로 필요한 치료는 놓치지 않게 됩니다. 그렇다면 생활관리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고호흡이 아닌 비호흡, 코로 숨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깨어 있을 때부터 그 고호흡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요, 그게 반복되다 보면 수면 중에도 자연스럽게 고호흡이 아닌 비호흡, 코로 숨쉬는 게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수분 섭취의 루틴인데요, 하루 종일 조금씩이 중요합니다. 식사 중 과다한 물은 피하시고요, 식전, 식후 분산하시고, 중간중간에도 수분을 충분히 조금씩 드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세 번째는요, 침실의 습도 관리입니다. 가습기를 쓰시거나 건조한 환경을 줄여주면 수면 중에 증상이 확 줄어들기도 하거든요. 네 번째는 자극 요인을 줄이는 겁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술이라든지 카페인, 담배, 산성음료는요, 구강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, 자기 전에 너무 매운 음식,
그리고 건조한 음식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치아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. 다만 제가 치과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, 입마름은요 구강 컨디션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, 그 결과가 결국 치과 치료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침이 줄어든 상태가 오래 가면요 충치의 위험이 올라가고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고 구취가 심해지고요, 기존의 보철물이나 의치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. 이건 과장이 아니라 침이 원래 하던 방어 역할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. 그렇다면 치과를 포함한 진료가 필요한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?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입마름 때문에 수면 중에 자주 깬다, 깊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. 두 번째는 눈이 건조해지고 침샘 부위가 불편하거나 비대해진, 붓는 듯한 증상이 있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이유 없는 인후통, 삼킴 불편, 그리고 입안에 화끈거리거나 하얀 반점이 반복되게 됩니다. 네 번째는 약을 복용 중인데 갑작스럽게 입마름이 뚜렷하게 시작됐다. 이런 경우는 생활관리만으로 버티는 구간이 아니라 원인 감별이 먼저인 구간이 됩니다. 필요하면 치과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나 내과와 함께 원인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. 치과에서는 구강 내 환경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요, 입마름은 가볍게 넘기기 쉬운 증상이지만 반복이 된다면 구강 환경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생활관리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지만요, 계속 반복된다면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. 혹시 지금 입마름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요, 댓글에 증상 기간이라든지 주로 언제 심한지를 남겨주십시오. 그러면 그 패턴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혹시 저희가 후속 주제로 다루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우선순위 기준을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백세 치아 지킴이 정명진 원장이었습니다. 환하게 웃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